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객체나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선택된 오브젝트가 더 잘 보이도록 환경 설정 창에서 테마 설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테마 탭에서 3D 뷰 카테고리 아래의 Outline Width 값을 최고값인 5로 바꿉니다. 선택된 오브젝트들은 오렌지색 테두리 선으로 선택되었음을 표시해줍니다. 블렌더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좌클릭하면 해당 오브젝트가 선택되고 나머지 오브젝트들은 선택이 해제됩니다. 다른 오브젝트를 추가로 선택하고 싶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되지 않은 오브젝트를 좌클릭하면 선택이 추가됩니다. 이때 테두리 선의 색을 보시면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오브젝트는 진한 오렌지색 테두리가 표시되고 새로 선택한 오브젝트는 밝은 오렌지색 테두리가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택된 오브젝트 중 하나의 오브젝트에만 밝은 오렌지색 테두리가 표시되는데 이 오브젝트를 활성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들의 재질을 할당하거나 어떤 기능을 실행할 때 딱 하나의 오브젝트에만 실행되는 기능이 있다면 이 기능은 활성 오브젝트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선택된 오브젝트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활성 오브젝트를 구분해서 작동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으므로 색으로 활성 오브젝트를 구분하는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hift 좌클릭으로 하나씩 선택을 추가하면 항상 마지막에 추가된 오브젝트가 활성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런데 선택은 유지한 채 다른 오브젝트를 활성 오브젝트로 만들고 싶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 선택된 다른 오브젝트를 좌클릭하면 활성 오브젝트가 바뀝니다. 좌클릭을 이용한 오브젝트의 선택은 툴바의 도구와는 상관없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선택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셀렉트 박스 도구가 기본 도구로 선택되어 있는데 이제 툴바의 선택 도구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툴바의 선택 도구는 단축키 W키를 눌러 도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구가 선택되어 있을 때도 W키를 누르면 선택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선택 도구가 활성화되면 마우스의 사용법이 선택된 도구에 따라 달라지는데 셀렉트 박스 도구에 대해서는 모델링 시작하기 편에서 설명한 부분이니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안보고 넘어오신 분들은 오른쪽 위의 카드 링크를 눌러 해당 영상의 9분 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셀렉트 박스 도구는 헤더의 셀렉트 메뉴에 있는 박스 셀렉트와 같은 기능이며 사용법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다음으로 셀렉트 도구를 활성화하면 좌클릭으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고 좌끌기를 하면 해당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다수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었다면 좌끌기로 선택한 모든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렉트 서클 도구를 활성화하면 마우스 포인터 주변에 원이 표시되는데 좌끌기로 끌면 원 안에 들어온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이때 오브젝트의 일부가 원 안에 들어오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의 원점 그러니까 오리진 포인트가 원 안에 들어와야 선택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점은 객체의 기하 중심에 위치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작은 원으로 표시됩니다. 기하 중심이란 메쉬의 경우 모든 꼭지점 위치의 평균을 계산한 위치를 말합니다. 탑바에 있는 레디어스 옵션의 값을 바꾸면 선택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셀렉트 박스의 옵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셀렉트 서클 도구는 헤더의 셀렉트 메뉴에 있는 서클 셀렉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도구이며 사용법만 조금 다릅니다. 서클 셀렉트의 경우는 툴바 도구와 상관없이 C키를 누르면 작동하고 마우스 휠을 앞뒤로 굴려서 선택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끌기는 추가 선택이고 Shift 좌끌기나 중끌기는 선택 해제가 됩니다. 우클릭으로 서클 셀렉트 기능을 종료하지 않으면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니 선택이 완료된 후에는 꼭 우클릭하여 서클 셀렉트 기능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툴바 선택 도구 중 마지막인 셀렉트 라쏘 도구를 활성화하면 마우스를 좌끌기 했을 때 올가미가 그려지고 그 올가미 안에 오브젝트의 원점이 들어오면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옵션은 셀렉트 박스 도구와 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셀렉트 라쏘 도구는 툴바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끌기 하면 올가미가 그려지고 라쏘 셀렉트가 작동합니다. 기본적인 선택 도구 이외에도 헤더의 셀렉트 메뉴 안에는 다양한 선택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먼저 전체 선택과 전체 선택 해제 그리고 선택 반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A키를 누르면 장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Alt A를 누르면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 해제됩니다. 2.79 버전까지는 A키를 한번 누르면 전체 선택이고 다시 A키를 누르면 전체 선택 해제가 되었는데 환경 설정 창의 키맵 탭에서 Select All Toggles 항목을 체크하면 이전 버전처럼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면 편하실 텐데 지금은 굳이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lt A를 누르지 않아도 화면 빈 곳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키를 빠르게 2번 눌러도 전체 선택이 해제됩니다. 선택을 반전시킬 때는 단축키 Ctrl I키를 누르면 됩니다. 선택을 반전시킨다는 말은 선택은 비선택으로, 비선택은 선택으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Select All by Type은 타입이 같은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선택하면 장면에 있는 다른 모든 오브젝트는 선택 해제되고 카메라만 모두 선택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라이트를 선택하면 조명만 선택됩니다. 다음으로 Select Active 카메라를 선택하면 활성 카메라만 선택됩니다. 여러 카메라 중에 활성 카메라는 단 하나만 존재하는데 카메라 위의 삼각형이 채워진 카메라가 활성 카메라입니다. 나머지 카메라들은 삼각형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미러 셀렉션은 좌우 대칭인 오브젝트들 중에 선택한 오브젝트의 반대편 반쪽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오브젝트의 모양이나 위치 등에 무관하며 오로지 오브젝트의 이름으로 좌우 대칭임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의 큐브를 복제하고 각각의 이름은 같지만 좌우를 구분할 수 있는 점미사를 붙여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왼쪽 큐브는 .l을 붙이고 오른쪽 큐브는 .r을 점미사로 붙이겠습니다. 이제 한쪽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미러 셀렉션을 선택하면 나머지 반쪽이 선택됩니다. 옵션에서 Extend의 체크를 켜면 원래 선택되었던 오브젝트도 선택에 포함됩니다. 좌우를 구분하는 점미사는 점 이외에도 바나 언더바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l 대신 언더바 l로 점미사를 붙여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이나 언더바 없이 그냥 left, right로 점미사를 사용해도 됩니다. 점미사뿐만 아니라 접두사로 사용해도 미러 셀렉션은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같은 큐브뿐만 아니라 다른 모양인 실린더에 적용해도 잘 작동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이름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Select Random은 말 그대로 장면에 배치된 오브젝트들 중에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중복해서 사용하면 선택이 계속 추가됩니다. 그 다음 Select More Less는 오브젝트들이 부모-자식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작동합니다. 관계 설정이 없이 사용하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자식 관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Ctrl P를 누르고 메뉴 항목 중에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오브젝트들의 부모 자식 관계가 설정됩니다. 관계가 설정되면 두 오브젝트가 점선으로 이어집니다. 이 점선을 관계선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설정할 때 선택된 오브젝트 중에 활성 오브젝트가 부모가 되고 나머지는 자식이 됩니다. 보통은 마지막 선택한 오브젝트가 활성 오브젝트가 되기 때문에 자식을 먼저 선택하고 다음에 부모를 선택한 뒤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선택한 순서에 상관없이 항상 활성 오브젝트가 부모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원뿔이 가장 높은 조상이고 큐브가 가장 아래의 자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관계가 설정되면 자식들은 모두 부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동, 회전, 스케일의 변환이 자식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뿔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자식들도 회전되는 걸 보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에게만 영향을 줍니다. 관계가 설정되었으니 이제 Select More, Less 메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More를 선택하면 선택이 부모와 자식 양방향으로 한 칸씩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실행하면 한 칸씩 더 확장됩니다. Less는 반대로 한 칸씩 선택이 축소됩니다. Parent를 선택하면 직계 부모가 선택되고 Child를 선택하면 직계 자손이 선택됩니다. Extend Parents나 Extend Child는 자신을 포함해서 부모와 자식으로 선택을 확장합니다. 다음으로 Select Grouped는 특정한 그룹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Children은 선택된 오브젝트의 모든 자식들을 선택합니다. Immediate Children은 직계 자손만 선택합니다. 자식을 하나 더 설정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Select Grouped 메뉴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팝업 메뉴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은 실습에서 실제 사용될 때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elect Linked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머티리얼을 선택하면 선택된 오브젝트와 같은 재질을 공유하는 나머지 오브젝트들이 선택되는데 왼쪽의 큐브에서 복제된 오른쪽 큐브는 복제될 때 같은 재질을 사용하도록 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이름의 재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질 이름의 오른쪽 숫자가 이 재질을 공유하는 오브젝트의 숫자입니다. 현재 다른 오브젝트들은 재질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재질을 공유하는 오브젝트는 둘 뿐입니다. 왼쪽 큐브를 선택하고 Select Linked의 머티리얼을 선택해보면 오른쪽 큐브도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뿔에도 같은 재질을 적용한 뒤 똑같이 반복해보겠습니다. 재질 이름의 오른쪽 숫자가 3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데이터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같은 오브젝트 데이터를 공유하는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왼쪽의 큐브를 다시 보면 큐브의 오브젝트 데이터는 큐브라는 이름의 메쉬입니다. 복제한 오른쪽 큐브를 보면 cube.001이라는 새 오브젝트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제하더라도 오브젝트 데이터를 재질처럼 공유하지는 않고 모양을 그대로 복제한 새 오브젝트 데이터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lect Linked에서 오브젝트 데이터를 선택해도 오른쪽 큐브가 선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큐브의 오브젝트 데이터를 큐브로 바꾸어 같은 오브젝트 데이터를 공유하게 한 뒤 다시 선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큐브가 선택되었습니다. 다른 오브젝트에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셀렉트 패턴을 선택해보면 떠다니는 작은 창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패턴 입력창에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해당 글자와 같은 이름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입력할 때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력된 별표 같은 것들을 와일드 카드라고 합니다. 별표 와일드 카드는 별표 자리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데,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이 별표만 입력한 것은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이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엔터키를 쳐보면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큐브라고 입력한 뒤 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큐브란 글자로 시작되고 뒤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엔터키를 치면 이름이 큐브로 시작하는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실린더도 앞에서 이름을 cube.r로 바꾸었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C를 입력한 뒤 별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C로 시작하는 모든 이름의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카메라와 이름이 콘인 원뿔도 선택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에디트 모드에서의 다양한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